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97, 1577-1797.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97, 1577-1797.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들어라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나는 나 돈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영광을 향해 가자.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어떤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한 후에 나만의 투자 기법을 만들어야지만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남 따라하는 투자가 아니라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드는 노하우, 이번 또 저희 대박 아카데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일목균형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오셨나요? 예, 네. 3주째 종합활용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일목균형표 이론을 가지고 주식 현물 시세뿐만 아니라 그다음 종합주가지수 예측이나 분석을 통한 전체 시황을 보기도 하고요. 또 선물 옵션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그 외에 환율이나 유가라든지 관심이 가는 시세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선물 옵션에 대한 장중 대응 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 투자자분들은 선물 옵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나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용하는 방법은 그것이 분봉이건 일봉이건 주봉이건 또 현물의 종목이건 선물이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세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선물 옵션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내용을 복습해보는 복습은 즐거워 시간입니다. 자, 일목균형표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활용도가 높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오늘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실 차트가 어떤 차트인가요? 네, 이건 지난번 시간에도 일목균형표 원전에 나오는 종화균형표라고 하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고점 기록하고부터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앞 시간에 설명 못 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자, 이 종화균형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398이 최고점으로 나오는데요. 이르기 전에 과정을 잠깐 보면 246에서 280대를 갔다가요. 그 다음에 250까지 눌렀다가 크게 작은 구파동 와서 약 26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온 것이 여기 이제 398입니다. 그래서 이 398이라고 하는 자리는 크게 봐서는 파동이 5파동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논상으로는 두 번째 이 출발 자리로부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는데요. 이것이 동그라미가 3개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일목에서 말하는 76일 1순을 올랐다. 그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마디를 4배치 잡았을 때 이게 목표치가 390이 나왔더랬습니다. 그 392, 398 달성, 그리고 마지막 이 파동, 이 파동에서 위로 2배를 잡은 값을 여기서 달성하면서 일단 여기서는 완전 그 고점이 될지 아닐지를 잘 알 수 없었다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시간이 전부 가격과 함께 합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직후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전환선 이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시세를 볼 때 미세하게나마 이 직전 저점들이 있죠. 파동의 저점들. 올라가면서 이렇게 파동이 꺾어 돌아가면서 저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들이 그 다음에 지지되느냐 이탈하는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398 가격 목표치 달성 이후에 일단 전환선 음봉으로 이탈하고요. 미세하지만 직전 저점 이탈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화면을 조금 희미하게 나겠는데 여기 기준선이 지나갑니다. 이 기준선 이탈하고 직전 저점 365 이탈하고요. 이 정도 되면 즉 뭔가 파동이 5파나 혹은 직진하면서 한 9파 정도 채우고 목표 시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빠져 있지만 이 구름대가 이 정도 지나갑니다. 이 정도 이격이 벌어졌다가 전환선 이탈에서부터 저는 매도를 좀 시행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선 이탈에는 매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정배열에서 이렇게 기준선과 위에 있는 전환선 직전 저점 이탈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면 시세가 비교적 출발 좀 초기가 돼 가지고 파동상 이렇게 3번 파동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마지막 5번 파동 들어가는 자리 정도 예상되는 그런 저점이라면 기준선 이탈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선행스피드 1이 지나가는데요. 구름대 상단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가 이걸 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목표치 달성하면 매도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첫 하락이 300까지 급하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첫 하락이 20일이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는 34일이 오고 또 20일이 가서 이렇게 쌍바닥을 치는데 이 가격을 보면 280과 281이 되어 있고요. 280과 281은 사실 지난번 첫 바닥에서 올라올 때 찍고 돌아가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목상으로는 또 S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일 빠지고 또 20일 이렇게 대등수치 날 눌림목 주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목의 기본 수치가 33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34일자의 저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은 첫 상승할 때 280이라고 하는 자리,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20일 대등 수치와 34 이렇게 기본 수치를 치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바닥이 나오고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구름 하단이 사실 지나갑니다.
예, 화면에는 아마 조금 흐리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346자리에서 딱 걸리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 직전 올라올 때 5일하고 이번 올라올 때 5일이 같거든요. 같고요. 여기 보면 S자라고 하고 기호가 붙어 있는데 그게 왜냐면 왼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398 가기 전에 345자리 있죠. 여기하고 이번에 돌아가는 자리가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장중매매, 선물매매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다른 해물 종목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직전에 중요 파동이 걸릴 때 저항받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346 저항 자리는 구름 하단에도 걸리고 직전 상투 치러 가기 전 여기도 걸리고 반등하면서 5일 여기 또 5일 이런 식으로 같이 작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눌려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310 여기 저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 또 기준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310은 지금 346과 280 이 파동의 딱 절반 값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울 때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310 기록하고 십자형이 나오는 바로 이 자리는 예, 그렇게 예, 기준선 그러니까 직전 파동의 절반절이기도 하고 또 하나 보면 자 5일 올라가고 5일 올라갔었는데 이거 빠질 때는 11일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2일이 빠지니까 그것과 약 하루 정도 차이로 딛고 가죠. 이것을 일목에서 이제 대등수치라 한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이걸 억지로 그렇게 갖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34일 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역헤드앤 숄더를 만듭니다. 예? 네. 역헤드앤 숄더 일목에서는 이걸 역삼존이라 하는데 이쪽 마디에 보면 왼쪽 마디와 34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목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아까 나오던 상투라든지 지금 나오는 저점도 가만히 보면 뭔가 기준선에 걸린다. 직전에 11일 빠지더니 이번에 12일 빠졌다. 예, 그 다음에 34일이 같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뭔가 여기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 십자의 양봉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뒤에 시세를 가만 보시면 방금 310에서 상승 전환을 하는데요. 379까지 올라갑니다. 379까지 올라가는데 이 379까지 올라올 때 보면 또 12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선 379가 처음부터 상토가 될 것이다.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빠질 때 12일, 다시 12일 올라오더니 379에 왔는데 자, 잘 보세요. 280에서부터 346까지 왔던 것과 310에서 379까지 올라오는 이 사이 우리가 지난번에 N 상승 파동 값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N 상승 파동 값은 첫 파동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 상승 파동의 가격이 같으면 그것을 N 가격 파동이라고. 자, 그래서 예, 이 N 값은 원래 37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79니까 376에 3, 일본 기준으로 3N 더 올라가고 12일. 자, 여기서 상투일지 아닐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다음 보면은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79에서부터 21을 조정받아가지고 338이 왔는데요. 자, 이 자리는 사실 지금 복귀이지만 지난주에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인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이 338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좀 흐리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도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즉 일목에서 26일 그러니까 여기가 변화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변화일 자리에 가격이 338이 왔죠. 그죠? 그런데 이 앞전 파동에서 346에서 310까지가 36엔이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379에서 338까지가 38엔이 빠집니다. 그러면 2N 차이가 있죠. 지금 여러분 이건 일본 당시 종목이기 때문에 N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올라갈 때 보면 이게 376 목표치에 379 하면서 약 3N 정도 더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내려오면서 2N 덜 빠져서 338N에 자 26일 옵니다. 오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구름 상단이 딱 지나갑니다. 예. 네. 자, 구름 상단 선행스팬2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최근 50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오늘로부터 26일 앞에 보는 것이 선행스팬2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과거에 직전에 큰 파동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이점에서 구름이
수평하는 구간이 나오면 볼 것 없이 직전 하락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검산을 해보면 398에서 280까지의 폭 있죠. 이것을 나누기 2를 하면 정확히 339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339가 여기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338을 뒤쪽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직전 전체 하락의 올라갔다가 절반을 때린 데다가 하락하는 폭이 거의 같죠. 그죠? 그 다음에 26일 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닥에 뭔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양봉이 뜨죠. 그래서 여러분 일목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술적 분석은 돌파가 나와 보고 이탈이 나와 봐야 이게 상투구나 바닥이나 이렇게 좀 보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일목은 이 자리가 맥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면 바닥이다. 여기서 꺾이면 바로 상투가 된다라는 느낌을 미리부터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숙련이 되면 이번 하락은 몇 월 며칠 얼마의 가격 정도 가면 중요 지지선이 있고 거기까지는 빠지겠구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 그 나머지 시세를 못 보여드리는데 이 시세가 나중에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하면요. 이게 246에서 398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280에서 저점을 찍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올라간 폭을 그대로 대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목표치가 여기서 1N 오차로 달성이 됩니다. 1N 오차로. 그것이 432 목표치에 433으로 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일목산인이 일목에 꼭 맞는 그림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매매하고 있던 종목을 대상으로 이 책을 원서를 쓰면서 시세가 진전되는 과정에 따라서 실체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써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굉장히 지금 이것이 71년도 당시니까 지금부터 대단히 오래된 거의 문제는 이제는 거의 40년 가까이 된 그 당시 시세나 지금 시세나 일목의 기본 수치나 목표치 분석, 그다음에 구름대 기준선 활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목 균형표를 활용을 해보면서 저희가 일목 원전 속에 나오는 종목이었죠. 종화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상승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그 후의 흐름까지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차트를 보시다 보면 언젠가 내 기법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 이기는 투자법에서 오늘 새로운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전불패 이기는 투자법 순서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선물 매매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더라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선물 시장은 역시나 현물처럼 뭐 일봉이나 주봉으로도 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 쪽의 매매는 사이클이 좀 빠르거든요. 장중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나 만기나 이럴 때는 변동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옵션 매매의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빠른 회전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보는 방법과 한 30분 이런 정도의 단위까지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은 화면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새로 만든 그림이 아니라 실제 장중에 제가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는 내용을 당시 캡처 떠가지고 메신저로 발송했다든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황에 활용했던 그림들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에 이제 일목균형표 원전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2003년부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당시에 이제 장중 실시간 선물 옵션의 틱 단위까지 시세를 다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기에는 어쨌든 일목균형표의 시간론, 가격론, 파동론, 그다음에 괴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VOD를 한 10번 이상 보신다 그러는데 일목산인은 본인의 원서를 100번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동우 선생이 말했던 독서 100편 의자현, 그래서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방송에서 한 번 보고 그것을 내가 바로 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법이 없겠지만 그건 좀 우리의 욕심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법이든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우선은 지금부터 보여드린 내용을 찬찬히 보셔서 메모를 하신다든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한번 여러분도 당장은 써먹지 않더라도 계속 시세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아마 파생을 하시는 분들께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 그런 시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지나갔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직전 바로 서급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수요일 날 장중에 20일 종합주가지수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데 네. 그때 저전부터 한번 훑어보죠. 자, 차트를 보십니다. 1월 13일 장중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30분봉 차트이고요. 어쨌든 지수가 중간에 보면은 반등을 하다가 자, 여기 보면은 구름 축선 걸리죠. 지나가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구름 상단 걸리죠. 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주요 장선 역할을 구름이 한다. 그런 것도 하나 연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소파동 하락연자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큰 파동의 하락연자가 하나 나왔죠. 이때 바로 직전날 225.75 사실 이것도 일목으로는 225.80 목표치 한티 고자로 상투 치고 빠진 거였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제가 공개 자료실에 무료로 올린 일목기능표 전용 차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여기서 보면 65개가 일목의 기본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질 때 65개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기왕에 빠져 흘러내려왔는데 지금 지수는 219.10을 딱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부터 65개가 왔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달성되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N 가격 목표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하락했던 폭만큼 되돌림 파동에서 그렇게 한번 빼보자. 그랬더니 219가 나옵니다. 네. 219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9.1로서 219 목표치를 거의 근사값으로 달성된 상태죠. 이게 13일 날, 그러니까 옵션 만기 전날 장중 종가 직전의 모습입니다. 2시 반에 이렇게 저점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이제 큰 30분봉이고요. 당일 장중으로 5분봉을 보면 자, 주가가 아침에 갭 하락해서 반등하다가 실패하고요. 또 반등하다가 실패하고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동상으로 직전 저점,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 파동, 하락 추세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219.10 조금 전에 30분봉이 최고 상태에서 65개 내려오면서 큰 하락의 값을 달성시키던 자리 당시에 5분봉은 또 직전 고점에서 소파동이 42개를 치죠. 네. 이게 일무 기본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직전의 반등 자리도 이렇게 42개가 돌아갔는데 이번 이 파동 안에서 목표치를 잡아도 219.05라고 하는 목표치와 218.95라고 하는 목표치가 오죠. 네. 그러니까 이 값이 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분봉 안에서 나온 목표치입니다. 분봉 안에서. 그러면 이것을 소파동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큰 30분봉 파동에서도 219 목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달성이 되고 일단 그날 종가 직전에 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마지막 종가 직전에 자 매도 포지션은 여기서 청산을 하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네. 이렇게 30분 그리고 5분봉 단위로도 가격과 시간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분봉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N가격 목표치나 기본 수치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에는 어땠을지 참 궁금한데 이날은 보통 거래일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때 예측을 좀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뭐 제가 다 지나고 다 맞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일단 네. 저는 뭐 드러나 있는 사람이라서 안 했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독립만세 불렀다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자, 이건 제가 그 만기 전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일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자, 그 전날 65개로 하락엔 목표치 달성을 하고 바닥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자 옵션 만기 목요일입니다. 미증시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수가 아침에 떠나와요. 떠나온 다음에 10시 반 정도까지는 별 힘이 없이 가다가
확 출발을 하는데요. 제가 네. 그 전날 자, 이번에 65개의 저점을 찍고 돌아가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직전 마디에서 33개가 오는 약 10시 반에서 11시 자리. 그 다음에 오후 되면은 2시부터는 주의해야 된다라 이런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봉상 30분, 60분 여러 가지 분봉이 시간을 잡아보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대로 하시려면 여러분 힘드실 텐데 어쨌든 그 안에서 잘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30분 단위로 바로 이렇게 10시 반에서 11시, 2시를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33 기본 수치와 저 상투로부터 76 기본 수치가 오는 자리가 2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침에 올랐다가 30분봉 3개 지나서 4개째 튀어나가는데 이 자리가 바로 일목기름표 33개 기본수치 다음입니다. 11시 반에서 11시 자리가 출발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1시 지나서 한번 흔들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두들겨 맞던 자리가 2시인데요. 이 자리부터 확 빠져버립니다. 자, 이것을 복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장중에 15분봉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해서 10시 반, 11시부터 출발을 하죠. 했는데 올라오다가 이건 또 15분봉입니다. 자, 그래서 30분봉을 봤다가 5분봉을 봤다가 15분봉을 봤다가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이걸 다 봐야 됩니다. 다 보는데 또 이 고점에서 따져보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 1시경입니다. 오후 1시경입니다. 오후 1시경에 76개 기본수치 와 있고요. 바닥에서 17개 17 기본수치 와 있고요. 직전 고점에서 42 기본수치가 여기 다 몰렸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날 장중지수 최고점이 그러니까 1시 최고점이 바로 42개 자리에 걸려버리고 한번 하락을 깊게 줍니다. 깊게 주거든요. 그것을 백틱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네. 자, 일목균형표로 백틱 차트를 그려가지고 저는 장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장중 조금 미세한 매매의 목표치나 추이나 파동을 좀 보기도 하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는군요. 미세하게 그 파동을 계산해 볼수록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1시 자리, 15분봉이 42개 걸리는 자리에 한번 때렸다가 그 전까지는 보세요. 비록 백틱이지만 구름 상단을 타고 올라가죠. 여기 보면 구름 하단에서 돌리다가 저점 딱 깨면서 급락이 딱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 정부사가 선물을 좀 던져요. 던지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제가 이 그림 그대로 캡처해서 날려드렸는데 221.70의 목표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동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공개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한 2틱 정도 오차로 바로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리는데 여기까지 돌린 다음에 눌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S파동 배우셨죠? 굉장히 미세하지만 어디에 걸립니까? 직전 파동 저점에 걸리죠. 네. 이게 일목의 S파동입니다. 그래서 탁 튀는 순간 대개 구름 상단에 걸립니다만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시세가 다시 감아가지고 진행된 과정을 보면 방금 보신 것들이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여기 바로 2시 자리에서 실제 그날 장중에 보면 한 1분 몇 초 정도의 오차를 주고 급락을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도를 대량으로 퍼붓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 전날 이날의 시세는 10시 반에서 11시에 변곡점이 있다 그랬죠. 시장이 횡보를 하다가 11시 지나가면서 출발하죠. 그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5분봉이 장대봉, 양봉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쭉 추세를 타고 가다가 15분봉 42개에서 상투. 자, 복잡해집니다만은 툭 때려가지고 목표치 달성하고 반등 직전 고점에 걸리는데 여기가 2시입니다. 그리고 폭락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놓고 종가에 들었는데요. 자,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계속 장중에 계산을 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장의 맥점을 잡아낼 자리를 발견할 수 있거나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차트 옵션 만기일에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보여주셨습니다. 5분봉, 15분봉 차트뿐만이 아니라 틱 차트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목균형표가 오늘 선물 분봉에는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됐을지 궁금한데 오늘에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었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면 분봉이나 일봉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아귀가 맞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톱니바퀴처럼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돌아가는데 또 어떤 구간은 그야말로 랜덤하게 이게 별로 그렇게 시간 마디도 안 맞고 추세도 안 맞고 이렇게 가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마치 약장수처럼 자 일목을 하면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잘 안 맞는 구간, 시간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구간은 그냥 추세만 보세요. 그 다음에 장중 혼조 구간에는 시간을 나누려고 계속해서 매매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시세를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빈곡점이 마디가 잘 맞고 추세를 타고 수급이 동반될 때 매매를 딱딱 내 것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장중 제가 오늘 대박 아카데미 이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또 기왕에 회원분들에게 날리는 저 그림이지만 캡처를 자세히 떴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그, 지난 주말에 우리 장이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주말장에 좀 하락을 하고, 아침에 보면 우리 시장이 빠져서 출발합니다. 빠져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그림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1시 반 저점이 선물이 221.05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살짝 반등을 하죠.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역배열에서 기준선 못 넘어가죠. 그죠? 구름 못 뚫죠? 네. 그럼 일단 하방이 맞습니다. 하방 추세죠. 완전한 역배열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이 경우에는 기준선과 구름 하단을 뚫지 못하는 한은 계속 하락 파동으로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선물 매도 예. 포지션을 지고 가고 풋을 사서 가고. 그런데 이 하락 안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파동이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하락 파동과 그 다음 하락 파동을 잡아보면 목표치가 221.25인데 오늘 보세요. 예. 9시 16분 18초에 정확히 221.25를 찍고 더 이상 안 빠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바닥도 하락의 목표치 달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보시면은 221.25에서 반등을 하는데 제가 지난 만기 때도 S파동에 걸리는 거 말씀을 드렸죠. 반등하다가 직전 저점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도 보면 일단 거기서 한번 반등이 들어왔을 때 222.05에 걸리는데 이것이 바로 금요일 날 1시 반 바닥이자 아침 출발할 때 나왔던 저점 자리와 똑같거나 한 틱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딱 돌아서는 순간 구름을 넘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으면 재매도가 되겠지만 221.25에서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돌아서 가는데 바로 S파동 자리에 걸렸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S파동이 무조건 걸린다가 아니라 내가 시세를 보고 있는데 S파동까지 오더니 더 이상 못 넘어간다. 근데 여기에 사실 오늘 5분봉이 시간마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올라는 오지만 S파동이 있고 시간마디 있기 때문에 계속 가기보다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면 그때는 본격 매수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T 구름 하단도 있고 이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갔느냐? 222.7까지 가요. 7까지 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가 눌리는데 자 여러분 이거 백틱 차트라서 약간 지저분해 보이면서도 복잡합니다. 첫 221.70까지 내렸다가 222.40까지 가죠. 그죠? 그 뒤에 지루하게 움직여 가다가 네. 221.40까지 오는데 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첫 하락 파동, 그 다음 하락 파동 계산하면 N 가격이 221.4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11시 32분 34초에 221.40을 찍고 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N 가격 파동을 두 번 지금 저점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상황을 10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첫 하락 주면서 N 가격 목표 달성할 때 15분봉 어디에 걸립니까? 지나가는 구름 축선에 걸리죠. 자, 이러니까, 자, 괴선이 시세의 지지선 역할로 보여줄 뿐 아니라 이 하락 파동 안에서 N 가격 목표 달성이고요. 네. 조금 전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아주 미세한 파동에서의 목표값이 221.40인데 이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하단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예. 사실 저도 여기서 돌아설 때만 해도 시세가 이렇게 많이 갈까 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시세가 파동을 타고 잘 가다가 자 여러분 자 이 그림은요 제가 1시 15분에 캡처를 뜬 것인데 최바닥에서부터 15분봉 65개에 살짝 지금 걸리죠. 살짝 걸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상투가 나오고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장중 조정만 주고 돌아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4,8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가 계속 환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원전 관련주에서 아주 크게 뛰었죠. 네. 삼성전자 돌아나가죠. 이러면서 현물도 아주 훌륭하게 잘 움직였는데 선물 이래가지고 종가 직전 상투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분들 오늘 장 복귀해 보시면 장 끝나기 직전에 선물이 다시 확 빠져버리거든요. 이건 이제 종가 앞두고 단기 이제 이식 매도가 나와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거 보시면 제가 지금 줄쳐놨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15분봉 40이라고 해서 미리 줄을 그어놨죠. 네. 저는 장중에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거든요.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 역산해 보시면 오늘 오후장 마감 직전 상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거 하나 보시다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좀 안 맞다고 하시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HTS는 네. 3시 장 끝나고 15분간 돌아가는 선물 시세를 봉개수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현물은 3시에 끝나고 선물은 3시 15분에서 봉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종가 끝나고 나타나는 시세는 마지막 봉에 삽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루에 60분 봉은 6개, 30분은 12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5분 봉은 72개 돌아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HTS로 계산을 하면 숫자가 난 왜 42, 65가 안 나오지 하실 수 있는데 저 방식으로 하면 65에서 한번 걸리고 오늘 종가 직전 고점은 65개 이미 아마 여러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15분봉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기본 수치 41을 대입을 해보니까 오늘 선물 상투를 예측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가격이란 게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급변하기 마련입니다. 또 재료나 악재 또 호재들이 나오면은 가격이 굉장히 급변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목균형표상으로 예측이 가능한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앞서 말씀처럼 다 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제가 2003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중간에 잠시 일본 체코하러 가면서 휴가 썼다는 이 외에는 제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물과 선물 이걸 뭐 모니터를 많을 때는 6대 PC 세대 이렇게 해놓고 다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쉽게 추려내고요. 여러분들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기를 앞두고 그 전주 금요일이거나 늦어도 만기주 화요일 정도면 이번 만기의 시세 방향이 어떻게 되고 몇 시 몇 분 정도부터는 변곡점이 온다라는 것을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2005년부터 발표를 하는데요. 나름의 기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흐름이 희미하게 가면 제가 발표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발표했다가 맞으면 거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틀려버리면 그걸 듣고 예측해서 매매하는 분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은 아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번에 10월, 11월, 9월 만기에 다 예고를 했거든요. 심지어 이번 만기는 조금 약하게 이번 만기는 콜장이 서고 아까 보신 것처럼 10시 반, 11시, 2시에 변곡이 온다 그랬는데 10월 만기에 예측했던 그림과 실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10월 만기로 한번 가봅니다. 작년. 그때 시세 흐름이 이렇게 약세 기조로 가고 있었고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33개가 오는 자리가 11시이고 네. 42개가 오는 자리가 이게 지금 15분봉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부터 1시 15분까지고요. 30분봉은 1시 반까지 자리가 변곡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시세가 올라가다가 11시부터 꺾어지고 다시 1시 반 넘어가면 또 꺾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보면 그 다음날 지수가 올라가죠. 11시에 툭 꺾어져 그런데 이 시세가 1시 반이 오기 전에 1시부터 미리 밀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변화일 변곡점 자리에는 올라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꺾어버리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래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번엔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 1시 15분, 30분짜리의 지수가 강하게 뒤집어버리죠. 이날 시세를 보시면 15분 봉상 최고점으로부터 26개 기본수치 바닥 그리고 33자리에서 하락 네. 42개 자리가 바닥이 돼버리죠. 예. 일목의 기본수치가 3번 다 맞죠. 그러네요. 예, 이거 좀 신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한번 잘 맞으면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는 그냥 뒤집어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5분봉으로 미세하게 보면요. 11시부터 네. 빠진다 했는데 10시 50분 하락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1시 반 15분 자리를 변곡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1시에 미리 빠지죠. 그래서 제가 하락이 미리 오기 때문에 이조차도 26개에서 빠집니다. 5분봉으로는. 네. 여기가
저점으로 왔기 때문에 도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 했는데 이때 콜 시세가 아주 대박 터져버립니다. 예. 대박 터져버립니다. 여기도 보면 5분봉이 33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네요. 5분봉이 33개죠. 지금 15분봉이 아까 바닥에 42이죠. 네. 그러니까 출발 위치는 다 다르지만 직전 최고점이나 바닥으로부터 뭔가 기본 수치 시간이 와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 다음 11월 만기를 한번 보죠. 11월 만기도 네, 아주 대단히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11월 만기의 15분봉을 보십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마디를 잡을 때는 목표치도 그렇지만 최근의 가장 최고점 혹은 최근의 가장 최저점으로부터 잡아나가는 방법을 우선 씁니다. 15분봉으로 보면 16일 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근 바닥인 13일이 있고 최근 최고점이 12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간마디를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와서 42개 자리가 여러분 여기 바닥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눌림이 왔을 때 보면 42 다음에 기본 수치가 50이거든요. 예. 여기 또 바닥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백미 결정적인 것이 이날 장중에 이 시간대까지는 조금 재미없이 가다가 바로 65개 15분봉 직전 최고 상투로부터 65개 자리에서 장대봉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봉이 나오면 기러기 때 날아간다 그러거든요. 네. 기러기는 대개 보면 줄지어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세는 분봉이든 일봉이든 이렇게 양봉이 기러기 때가 뜨면 그건 매수세가 아주 세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디, 가격마디, 파동 자리에서 장대봉, 장대음봉으로 돌파하거나 이탈, 그 후속타가 이렇게 빨간 양봉이든 푸른색 음봉이든 이렇게 기러기 때 날아가면서 나오면 이건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자리는 역시 또 30분봉으로 보시면 조금 전에 15분봉이 65개였죠. 그죠? 그렇죠. 그럼 30분봉은 15분봉의 2배 치니까 65 기본수치 절반인 보시는 것처럼 33자리에서 30분봉의 전환선을 딛고 장대 양봉이 속출하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선물 만기나 바로 오늘 또 지난주 시세가 움직여 갈 때의 상황, 그것을 지나고 난 뒤에 요 행이 맞았던 것만 뽑아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미리 예고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을 계속 중계를 해드렸던 그림들을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주막 안산으로 훑어버렸기 때문에 또 시간 가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내가 사람이 못 쓰겠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방송 초기에서부터 나갔던 기초를 다져왔던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도 장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접목을 해보시면 그때부터는 뭔가 와닿는 게 있고요. 그러면 다른 기존에 쓰시던 기법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만기 차트에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가격 그리고 파동을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 면에서 신기하고 오묘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일목균형표상에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할지 간략하게 예고 한번 해주세요. 예, 사실 네. 지난주에 원래는 이번 주 좀 쉬운 것을 한다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파생을 보여드렸고 다음 주에는 현물을 이렇게 또 매매하는 방법, 좀 손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일목균형표 현물에 매매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S다이어리 오지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170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었는데 오늘 연기금의 힘으로 드디어 1700포인트를 지나 171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장 후반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을 거고 갭상승한 종목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은
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된 추세 차트 중에서 오늘은 가격 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뭘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때에는 가격이 급하게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 크게 떠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때 급등 또는 급락 때문에 상승 갭 혹은 하락 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갭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만 알면 되는데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갭, 이탈 갭, 분출 갭, 소멸 갭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은 다르기는 하지만 차트 상황으로 이해만 한다면 대응하시는데 크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일반 갭, 이탈 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분출 갭과 소멸 갭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갭입니다. 일반 갭 이름에서도 느껴볼 수 있다시피 별로 특징적인 부분이 없이 일반적인 갭이구나. 그래서 일반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일상적인 가격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상적인 가격 움직임인데 그래도 갭이니까 갭은 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떠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가라앉아서 출발하는 걸 말을 할 텐데 매수나 매도세 중에 어느 한쪽이 힘이 좀 약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나 차트상에 있어서 큰 의미는 갖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그냥 그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 정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느 특성한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화면이 국민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화면인데 그 종목에서도 이 일반 갭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설명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좀 준비를 해놓은 자료라서 오늘이랑은 차트가 조금 틀려졌는데 어쨌든 갭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하루 동안에 좀 긴 양봉을 그렸네요. 그런 다음에 종가가 깔끔하게 위로 딱 당겨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날 여기 표시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주가가 좀 떠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원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을 갭이라고 보여지고요. 갭을 보여진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강한 상승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추세를 돌려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이 그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경우를 일반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갭은 별다른 게 아니라 매수나 매도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거구나. 앞서서 보셨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매도가 일시적으로 좀 약해져서 매수가 조금 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떠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일반 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공부할 부분은 이탈 갭입니다. 이탈 갭이 뭔지 느낌이 이탈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갭의 이름이 될 텐데 혼조를 보이던 박스권을 탈피하는 신호가 된다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탈피하는 신호, 하락 추세를 탈피하는 신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이탈 갭이 나타난 이후에. 그래서 추세 역전에 의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락 추세가 나타나든지 이런 신호탄이라고 이 갭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가격의 움직임을 보이게 될 초기에 이 갭이 신호탄을 쏴주게 되는 건데요. 이 이탈 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 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갭에 있어서는 거래량을 동반했는지 안 동반했는지가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 갭인지 아닌지 볼 때에는 일단은 거래량을 좀 수반했는지 안 수반했는지도 동시에 좀 살펴야 되고요. 일단 일타 갭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상승형 이탈 갭. 상승을 저지하고 있던 저항선이 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그리게 되면 상승 추세대 위쪽에 긋는 거, 상승 추세 위쪽에 긋는 그 추세대 상단 부분, 그 저항선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하락형 이탈 갭은 하락을 방어하고 있던 지지선이 있죠. 하락도 추세대를 그리게 되면 하락 추세대 양쪽에 평행하게 그어봤던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워봤었는데 하락을 방어하고 있던 지지선에서 이 이탈 갭이 나타나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했는지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추세가 좀 뭔가 바뀌겠구나.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 신호탄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이 종목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좀 많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서 이탈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은 LG생명과학입니다. 좋은 종목인데도 굉장히 못 가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앞전에 있어서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이 종목이 비싼지 싼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만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매도해야지 매수해야지 하는 신호로는 잡지 마시고요. 그냥 차트를 공부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상승 추세대 아랫부분에서 갑자기 갭으로 딱 주가가 떨어져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일도 좀 부진했는데 그 다음날도 시초가가 굉장히 아래 수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래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또 거래도 좀 일부 동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갭으로 떨어져서 하락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고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를 좀 그리게 되죠. 그래서 LG생명과학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좋은 종목임을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를 멈추고 이제 추세가 뭔가 바뀌겠구나.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갭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 갭에 있어서는 오늘 LG생명과학 하락형 이탈 갭의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좀 추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배워왔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LG생명과학 차트를 좀 보면서 추세대를 조금 더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1711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LG생명과학이 2%나 넘게 빠졌고 아래 보시면 거래도 좀 동반을 했는데 앞전에 준비했던 차트와 같은 내용이죠. 차트를 좀 복습을 하는 겸해서 차트에 좀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그릴 때에는 이 가격만 되면 들어오는 누군가의 매수세가 있구나 해서 아래쪽에서 제가 상승 추세대를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갭으로 하락해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제가 이탈 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도 또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이 좋은 종목임을 알고 있어서 매수를 했지만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지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추세선을 어떻게 그어볼 수 있나요? 일정 가격권대 이상에서는 하락을 좀 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이 좋은 종목임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 더 매수세가 약화가 돼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가격권대만 오면은 적극적인 매수가 좀 붙어주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가격권대에 와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이 크다 하실 경우에는 아마 비중 관리를 잘 하셨다라는 전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권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안 그래도 좀 싼 가격에 샀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 가격권대 오면은 지지를 해주는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가격권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한 7만 원권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가격권대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본 부분과 상승 추세를 그려본 부분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갭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서 제가 국민주라고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준비됐던 화면이 제가 지난주에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좀 오늘과는 흐름이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봤던 내용은 여기 이 부분이었죠. 이 정도의 갭 돌파는 일반적인 갭 흐름이다. 그러니까 추세를 뭔가 더 강화시킨다거나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해서 일반 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늘의 흐름은 어떤가요? 이거 들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올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갭을 돌파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갭 메꾸기가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또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갭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부 내일도 대박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천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리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당신의 1%가 누군가의 100%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투자, 나눔입니다. 지금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